법률과 심리, 그리고 운명학과 성이야기가 있는 곳, 라이프 컨설팅입니다. 안녕하세요. 8시 반의 라컨입니다. 오늘은 상대 이성의 핸드폰을 몰래 보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로펌에서 사무장 생활을 할 때 이혼 소송을 많이 접했는데요. 외도로 인한 소송의 거의 대부분의 물증이 핸드폰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카톡의 이용이 많아서 외도의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허술한 남녀는 그것으로 인해서 빼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혼 소송에는 유책 배우자로서의 그 전화 통화 내역이나 문자가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외도로 하는 남녀는 자신의 핸드폰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살지만은 아다리가 걸리는 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어이없이 상대에게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걸린 쪽은 갖가지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고 발견한 쪽은 끓어오르는 배신감에 법만 없으면 반 죽여놓고 싶겠죠. 그런데 이렇게 몰래 상대의 핸드폰을 열어보는 행위는 딱 한 가지 이유에서만 실행해야 합니다. 그건 상대와 반드시 헤어져야 할 그런 상황일 때입니다. 상대의 얼굴만 봐도 징글징글해서 속이 느글거리는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절단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뒷조사를 하든 장기가 밝으면은 수면제를 먹여서라도 푹 재운 후에 핸드폰을 까보는 방법을 써서라도 헤어질 단서를 잡아야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한 호기심 아니면은 스멀스멀 올라오는 의심을 잠재우지 못하고 몰래라도 그 사람의 사생활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못 이겨서 상대의 핸드폰을 몰래 까보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부부가 있다고 하면은 아내 쪽에서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약간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에 신경이 쓰이던 차에 마침 술을 이빠에 먹고 들어온 남편이 잠꼬대까지 하면서 깊은 잠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는 아내는 남편 옆에 놔둔 판도라의 상자같이 반짝이는 핸드폰에 눈길이 가게 됩니다. 그 순간 아내는 갑자기 남편의 사생활에 비밀이 담겨있는 네모난 박스를 열어보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아내는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핸드폰을 볼까 말까 망설여집니다. 그러면서 코를 드르렁거리면서 자고 있는 남편을 다시 한번 쳐다본 후에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결정을 합니다. 오늘 드디어 묵혀놨던 의심의 상자를 열어보기로요. 남편이 패턴을 해놓으면 뭐랍니까? 바보같이 항상 아내 옆에서 누가 봐도 Z자를 정확히 그어왔기 때문에 아내는 단번에 남편이 허당으로 만들어 놓은 패턴을 쉽게 풀고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노란색 마을풍선의 톡을 열어보는데 아래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이 윗대가리에서부터 홍길동이라는 남자 이름의 톡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길동이가 보낸 하트 2개가 눈에 선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자 새끼가 남자한테 하트를 보낸 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 순간 가관도 아닌 기가 막힌 글들의 모임이 아내의 눈을 의심케 하면서 점점 아내의 심장을 터지게 만들죠. 길동의 글은 오빠 나도 너무 좋았어, 오빠와 영원하기를 바래, 뭐 이런 속 디비지는 글들이 쭉 적혀 있고 이놈의 인간도 나도 좋았어 히히 아니면은 미투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쩝쩝대면서 처자는 그 인간을 깨운 후에 면상에 번쩍번쩍 불꽃놀이 하듯이 싸다구를 날리고 싶지만은 몸이 떨려서 그 짓은 못하겠고 일단 핸드폰을 덮어놓고 침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씨앗이 이빠이 된 냉수를 냉장고에서 꺼낸 뒤에 한 잔 벌컥벌컥 마시죠. 그리고 식탁에 잠깐 앉습니다. 몇 초 그렇게 앉아 있다가 아내는 다시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서 빠른 속도로 핸드폰의 액정의 Z자를 긋고는 전화 연락처에서 길동이를 검색한 뒤에 전화번호를 따죠. 그리고 뜬 눈으로 그날 밤을 보냅니다. 상황은 좀 달라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아내는 남편의 핸드폰을 까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에게 끝내는 말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도끼눈을 뜨고 잡아먹을 듯이 얘기하는 여성이 있을 것이고 체념한 듯 조용하게 얘기하는 여성, 그리고 울면서 그 배신감에 치를 떠는 여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둘 사이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말이죠. 만약 이 사실을 남자에게 말을 하면은 100이면 100 말이 되든 안 되든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어떤 남자는 낯짝에 색 하나 안 바뀌고 삼류소설을 쓸 것이고, 어떤 남자는 당황한 모습을 역력히 보이면서 버벅거리고 말을 만들어갈 겁니다. 또 어떤 무대뽀는 왜 남의 핸드폰을 훔쳐보냐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면서 쌩 난리를 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진실을 대부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씩씩대고 나가면서 홍어 젖됐다는 마음으로 수습을 급하게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길동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그리고 지들끼리 짱구를 굴려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치밀하게 음성적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하겠죠. 이때 집에 있는 아내는 길동이에게 전화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지만은 쉽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끝내는 남편에게 확인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남편은 이때 CSI 과학수사대도 쉽게 풀 수 없는 패턴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단도리에 들어가죠. 집에 들어온 남편은 괜히 얼굴에 인상을 쓰고 들어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먼저 씻고 침실로 들어가려고 하지만은 아내는 남편을 순순히 재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지만은 남편은 완강히 그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강력히 거부합니다. 이때 남자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대처법은 다들 다르겠지만은 회피하려는 행동은 공통적입니다.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이때부터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불신이 머리 정중앙에 제대로 각인됩니다. 그리고 지금껏 믿어왔던 남편에 대한 믿음은 산산이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는 남편의 호의적인 행동이나 사랑의 표현은 모두 거짓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아내의 머릿속에는 죽는 그날까지 아물지 않는 상처가 생긴 것인데요. 이때부터 적극적인 아내는 까딱 잘못하면 돈만 날리는 심부름센터에 용역을 맡기거나 자신이 직접 미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불법적인 행동인지 알면서 차에 도청이나 위치 추적 장치를 달게 됩니다. 이혼이 목적이라면 별 수 없는 거지만은 계속 살 마음이 있으면서도 어떤 여성들은 긁어부스럼나는 이런 행동을 감행하게 됩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배신자의 실체를 낱낱이 보고 싶다는 용광로같이 이글거리는 욕구를 참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나날이 신경쇠약으로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어떤 여성은 노이로제까지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런 짓은 남자든 여자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대를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알아본다고 한들 그 순간 진실이 확인된다고 해도 얼마 후에도 그 진실된 마음이 그대로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랑하니까 앞으로도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을 더 변합니다. 그리고 발각된 이후에도 두 사람이 계속 같이 산다면은 외도를 밝혀냈다고 해서 불신 속에 평생 살아가는 환경을 만든 것 외에는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당하고만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바람이라는 것이 왜 바람이겠습니까? 바람은 멈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 실수로 시작된 바람은 언젠가 끝맺음을 합니다. 물론 그 바람이 전기만 공급되면은 계속 불어대는 그런 선풍기 바람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치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바람이 난 사실을 몰랐다면은 아무런 심리적 고통 없이 남녀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속고 안 속고는 사실 속았다고 느낄 때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바람을 피운 것이 죄가 아니라 들킨 게 죄라는 말이요. 배신은 배신감이 들었을 때만 배신입니다. 배신 자체의 행위보다는 상대가 그 배신을 알고 심리적 충격이 오는 그 순간부터 배신에 의한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 상대가 배신을 했다는 것을 죽는 그날까지 모른다면 배신을 한 당사자의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만 있을 뿐이지 실제 그 상대는 아무런 심리적 고통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상대가 그 배신자의 진실을 알아내려고 휘집어 파헤친 후에 외도 사실을 발견한 것은 그 순간부터 마치 생사를 긁어서 피가 나게 하고 그걸 또 긁어서 염증이 나게 했는데 또 그걸 긁어서 끝내는 그 부위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단계를 밟아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외도를 확인하는 그 순간 즉시 헤어짐을 결심하고 했던 행동이라면 절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어차피 잘라내려고 한 행위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외도 사실만 알려고 했다면 이건 정말 바보짓입니다. 절대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두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상대가 아무리 잘해도 의심은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도자기에 금이 간 거죠. 언제 어느 순간 살짝의 충격에도 쫙 소리를 내면서 박살이 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의심을 많이 한 상태에서 핸드폰을 뒤져봤지만은 아무런 외도의 흔적이 없다고 해서 마음 놓고 상대를 믿는다는 것도 바보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배신자의 부지런함으로 얼마든지 그런 상황은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의 진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핸드폰을 봐서 외도의 흔적이 없다고 해서 계속 믿을 것도 아니고 외도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그 외도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과 그 외도가 정신적 사랑이 전제된 만남인지 아니면은 단순한 육체적 탐닉에 의한 한시적인 실수인지는 그 누구도 밝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의심의 그 확인 정도로 상대의 핸드폰을 몰래 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생각을 멈추시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됐지만은 끝내는 헤어지지 못하고 심적 고통만 계속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라나는 애들 때문이라도 헤어지기도 힘들고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지니까 때로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참 안타깝지만은 불행의 시작은 내 스스로가 배신의 확인을 한 순간부터라는 겁니다. 애초에 불행의 원인은 배신자에게 있지만은 그 결과를 구태여 확인하고 고통을 스스로 느껴야 하는 것은 핸드폰을 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속고 사느니 빨리 알아내서 그 인간의 실체를 확인하고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은 저부터라도 권장하는 방법이 핸드폰 몰래 보기지만은 만약 헤어질 각오가 돼 있지 않은 분이라면은 구태여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 먼저 알아낸다고 해서 헤어짐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헤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배신의 그 상처와 재발의 의심만 갖고 살아갈 뿐입니다. 신이 사람의 마음을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한 것은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세상은 미움과 경멸 그리고 보복만이 난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오늘은 상대의 핸드폰을 몰래 보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중에 부부 문제, 연애 문제, 그리고 인생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언제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원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많이 생각하셔도 답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어려워 마시고요, 그냥 알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소정의 상담료는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오후 1시에서 저녁 12시까지입니다. 상담 주시면요, 명쾌하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실 겁니다. 음지가 양지됩니다. 안녕히 계세요.